안녕하세요. 코나거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서브우퍼입니다. 서브우퍼인데 일반적으로 서브우퍼는 홈시어터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기는 해요. 사실 홈시어터에서 뭐 5.1, 7.1 그럴 때 0.1이 서브우퍼를 의미하는 건데, 이 서브우퍼는 왜 쓰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서브우퍼는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저역을 어떻게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북쉘프 같은 경우는 저역 쪽이 좀 잘리니까 그렇죠. 밑에 쪽이 그거를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충의 의미를 넘어서서 잘 투입이 되면은 그 잃어버렸던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거치를 하는 보강뿐만이 아니라 네. 빈 대를 채움으로써 전체 대역의 밸런스를 원상 회복을 시키는 그 의미가 좀 더 이 하이파이 하이엔드 쓰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게 더 의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여러 기기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뒤에 서브우퍼 출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프리앰프나 인티앰프나 그 앰프들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홈시어터 쪽에서는 LFE 출력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저역을 따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서브우퍼를 이제 일반적으로 활용할 때 사실 하이파이 용도로 나온 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홈시어터 용도로 나온 건 많은데 하이파이 용도로 정말 제대로 만든 그 서브우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2채널 이 하이파이 시스템에서도 서브우퍼를 실제 잘 세팅해서 쓰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희 옆에 이제 캐프 LS50 이렇게 조그만 스튜디오 모니터 스타일의 이런 북쉘프 스피커에서 저역이 부족하다 해서 이걸 업그레이드 하려면 플로어 스탠딩을 사야 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몇 배 돈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서브우퍼만 추가하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 비싼 플로어 스탠딩 예.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스탠드 마운트 북쉘프 스피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음색이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포기 못한다, 예.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그 밸런스를 안 깨치고 예. 이 스피커만 좀 더 음색 그대로 확장을 시키고 싶으실 때 네. 정말 추천드리는 브랜드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렐이죠. 그렇죠. 플로어 스탠딩 큰 스피커로 업그레이드하지 않고도 서브우퍼만 추가함으로써 공간도 크게 이제 차지하지 않고, 그렇죠. 구석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쓰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 2채널 하이파이 시스템에서도 서브우퍼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거는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움도 있어요. 크로스오버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되고, 게인이나 이런 것도 귀로 직접 이제 들어보면서 일일이 좀 잘 맞춰야 되고, 공간에 따라서 또 서브우퍼가 공진을 일으켜서 저의 부밍을 많이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저역은 무지향이기 때문에 서브우퍼는 어디에 놔도 큰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면은 서브우퍼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면은 이 구석에 놓는 게 가장 맞더라고요. 왜냐면은 저역은 이제 파장이 기니까 그렇죠. 그 효과를 보려면은 대각선 길이로 가장 넓은, 그러니까 구석에 놓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차피 스테레오 이미지를 좀 더 굳건히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서브우퍼 역시 모노로 운영을 하시는 게 결국 이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막상 서브우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 범위가 상당히 많지가 않아요. 하이파이 메이커나 홈시어터 관련된 스피커 만드는 메이커에서 서브우퍼를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AV 시스템, 그렇죠. 홈시어터 용도로만 나온 이런 것들이 많고, 2채널 하이파이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저도 뭐 질문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REL이라는 렐 어쿠스틱스라는 영국 브랜드인데요. 이 렐 어쿠스틱스가 어떻게 보면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입지전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그렇죠. 특히나 하이레벨 입력, 그러니까 앰프에서 직접 출력을 받아서
구동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앰프랑은 상당히 많이 다른 면이 있죠. 설계 측면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서브우퍼는 그러니까 앰프 쪽에서 특히 프리앰프나 인티 앰프 이쪽에서 서브우퍼 출력 단자를 통해서 프리앰프 수준에서 거기서 아웃풋을 받아갖고서 움직이는데 이 렐은 완전 그 발상을 뒤집은 거예요. 이 메인 스피커는 파워 앰프부에서 신호를 받는데 왜 서브우퍼는 프리앰프부에서 받냐 이러면은 그렇죠. 출발부터가 다르고 음색이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이 메인 스피커처럼 스피커 출력 단자로부터 받자. 즉 예. 파워 앰프까지 거친 소리를 받자. 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 레벨이 됐고 그러면은 왜 굳이 하이를 붙였을까? 서브우퍼 출력 단자로 나오는 전압 출력보다 아, 예. 이 스피커 출력 단자, 스피커 단자를 통해서 나오는 전압이 더 세기 때문에 예. 하이 레벨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이 레벨 입력을 받는 서브우퍼를 제대로 만들어서 전 세계 2채널 하이파이 오디오 팬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아오고 있는 그런 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렐 어쿠스틱스에서 여러 가지 라인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HT 시리즈, 홈시어터 시리즈는 별도로 있고 그 상위급의 이제 S 시리즈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또 위로 올라가면은 최상위 플래그십도 모델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부터 하면 레퍼런스 시리즈, 예. S 시리즈, TX 시리즈, 아, TX 그다음에 시리즈도 있고. 그다음에 T 시리즈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T0 마크 3가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코난이 처음에 말씀하신 HD 예. 홈시어터에 특화된 그 시리즈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여기에 세팅해 놓은 이 스피커는 S 시리즈입니다. S 시리즈의 신형이에요. 하나는 S550,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S850, 이렇게 두 개 모델인데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따끈따끈한 신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퍼가 S550 같은 경우는 전면 우퍼가 하나 있고 하방으로 향하는 우퍼가 하나 있죠. 전면 우퍼는 10인치, 그리고 하방을 향하고 있는, 이게 전면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거는 12인치, 그러니까 패시브 라디에이터 형식의 예, 우퍼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드라이브 유닛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S550 전작이 2019년에 나왔던 네. 510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델명에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출력이 500W에서 예. 550W로 늘어난 게 첫 번째 변화 포인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코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유닛하고 그 하방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바뀌었는데 예. 전면 같은 경우는 고무 서스펜션, 흔히 엣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디자인을 바꿔서 좀 더 앞뒤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이 변화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하방에 예, 예. 패시브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진동판이 카본하고 유리섬유 합성한 거죠. 예, 예, 합성 진동판인데 예. 여기에 공기층을 상당히 집어넣고 무게를 40% 이상 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작 510에 비해서 내부 용적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예, 그래갖고 사이즈는 똑같은데 패시브 라디에이터도 똑같은데 네. 저역한이 마이너스 6dB 기준에서 20Hz에서 19Hz로 19Hz. 1Hz 아,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서브우퍼 면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모델이 이제 한 단계 상위 모델인데 S850이죠. 이 인클로저 사이즈가 훨씬 크고 850 모델은 전면 우퍼나 하방 우퍼 둘 다 12인치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방 우퍼는 동일하게 12인치지만 전면 우퍼가 10인치였는데 이제 850으로 가면 전면 우퍼도 12인치로 뭐 시각적으로 바로 그런 거는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 이제 앰프 자체도 출력이 곧 이게 모델명이에요. 그렇죠. 예,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850W 그렇게 이제 증가하죠. 그렇죠. 이제 예. 전작이 550의 전작 510처럼 2019년에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812였어요. 맞아요. 예, 그때는 출력이 800W였는데 예. 50W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작 S 시리즈 550, 850이 되면서 예. 이 전작에 비해서 이 전체적인 형상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가 좀 넓어지고 네. 높이가 좀 낮아져 갖고 네. 시각적으로 좀 더 안정감 있게 바뀌었어요. 이건 아마 이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이렇게 아, 이 네.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계 살펴보니까 드라이브 유닛 자체의 무게 자체도 줄고 인클로저 자체 내부 용적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성능을 예측해보면 드라이브 유닛 자체의 속도
그렇죠. 트레이저의 어떤 기민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이 전후 진폭이 굉장히 좀 깊어지니까 그렇죠. 저역 재생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더 깊게 내려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만약에 조금 움직이는 그 물리적 한계가 있었는데 얘를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디스토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충분히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애라면은 예.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뭐 내장 앰프에 같은 다 이제 클래스 D 증폭 앰프 그 모듈을 안쪽 이제 설계를 해놨는데, 어쨌든 출력이 굉장히 넉넉해졌으니까 저역 재생에 있어서 기존보다 헤드룸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어떤 성능이 나올지, 이게 서브우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희 옆에 있는 캐프의 LS50 메타, 이 북쉘프 모델입니다. 이 북쉘프는 저도 뭐 쓰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테스트할 때 굉장히 요긴해요. 사실 이 서브우퍼의 뭐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뭐 더 상급이랑 매칭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테스트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캐프 LS50 메타와 함께 매칭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또 사용된 추가적인 기기는 프리기엄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NAD의 M66을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파워앰프는 같은 NAD의 M23V2 신제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M23V2 파워앰프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테스트 방식은 각각 한 곡을 가지고 서브우퍼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약간 역으로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렇죠. 예. 이 서브우퍼를 적용한 거를 먼저 들어보고 적용을 안 한 거를 좀 들어보고, 그렇죠. 이제 역체감을 좀 느껴보는 그런 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일상에서도 든 자리는 몰라도 빈 자리는 눈에 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는 밑에 급인 S550부터 그 다음에 S850 한 곡에 대해서 각각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roubles were cheering, trouble with that dress that's as black as my heart on this train. Troubles were cheering, trouble with those lips that's as red as the blood in my veins. Trouble, you know it. Troubles were cheering, trouble with that dress that's as black as my heart on this train. Troubles were cheering, trouble with those lips that's as red as the blood in my veins. Trouble, you know it. 네, 우선은 S550부터 한번 처음평을 얘기해 보자면 마커스 밀러 노래거든요. 네, 마커스 밀러는 원래 막 손도 되게 크고 굉장히 큰 손가락으로 이게 일렉 베이스를 굉장히 힘차게 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진짜 플레인지를 다 재생하는 톨보이 스피커로 재생을 해보면 굉장히 그 임팩트 있고 굉장히 힘 있으면서 정말 밀도감이 꽉 찬 그런 중저역의 그 일렉 베이스 소리를 내주는데 LS550을 들으면 근데 밑에가 허전하죠. 네. 그래서 마커스 밀러의 그 특유의 그 독창적인 주법에서 오는 그런 막 강력한 느낌이 쑥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우퍼를 딱 붙이면 아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그 주법의 그런 사운드가 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저역 쪽을 많이 오가는 이런 악기들을 많이 들어본 분들은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예, 이건 뭐 미묘한 변화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550이 있다가 싹 빠지니까 예. 이 LS550 메탈음만 들으니까 이 앞에 전면의 무대의 이 밑에 부분이 싹 도려낸 것처럼 아, 그렇죠. 그냥 휑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50을 안 듣다가 그냥 LS550으로만 들었으면은 사실 뭐 저역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그렇죠. 그래갖고 좀 그렇게 충분히 감동받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예. 먼저 얘를 50을 듣다 하니까 그 허전함. 달리 말하면 밸런스가 완전 깨져버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뭔가 보태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음악이 들려줘야 됐던 그 저역을 그렇죠. 보충, 그러니까 밀면서 예. 전체적인 밸런스를 이제 살린 그 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6데시벨 기준으로 47Hz까지만 예. 냈었는데 얘가 생기면서 19Hz까지 보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비타민을 먹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얘가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음악인데 얘가 예. 지금 그거를 살려준 거죠. 있던 거를 더 강력하게 해준 게 아니라 없던 거를 채워줘서 밸런스를 살게 해준 예.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곡도 상당히 감흥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엄청 크게 기대하고 딱 들은 곡은 아니에요. 저도 이 곡을 좀 오랜만에 들었는데 핑크의 곡인데 이것도 가끔씩 이제 저역 테스트할 때 잠깐씩 쓰기는 했었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날 거다라는 예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곡은 핑크의 이 곡은 밑에 이제 상급 S850으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라이브 레코딩인데 라이브 레코딩 이런 뭐 팝이나 락
뭐 이런 음악들을 실제 공연장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폭된 사운드를 듣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어마어마한 막 저역의 에너지나 이런 게 이제 공연장을 채우는데 S850을 적용해서 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나요. 저역이 이제 가슴으로 빵 오는 그냥 귀로 오는 그런 저역의 레벨이 아니죠. 이제 막 밑으로 훨씬 더 내려가는 초저역의 이제 구간을 얘가 보충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딱 빼버리니까 큰 공연장이 아니라 뭐 조그만 실내에서 그냥 단출하게 녹음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녹음으로 들려요. 이거는 녹음 현장에서 뭐 사운드 엔지니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살려내려고 정말 노력했던 소리가 9채널 요 LS50만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특히 이렇게 좀 저음이 많이 나오는 곡에서는 예. 더 이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 곡에서는 이제 저역이 확장되고 그리고 850W라는 없던 출력이 딱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효과도 컸지만은 얘가 이따 빠지니까 저역의 해상력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 중고역까지 선명한 게 좀 사라지는 거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이 특히 렐 서브우퍼를 하이 레벨 케이블로 연결해서 들었을 때는 예. 정말 이 똑같은 LS50에 얘를 늘려서 우퍼가 생겨갖고 자연스럽게 한 20Hz까지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스피커가 자연스럽게 커진 느낌을 받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서브우퍼의 자체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예. 렐만이 낼 수 있는 그 하이 레벨 입력 때문에 그렇죠. 음색적인 통일성을 동시에 네. 갖고 간 그 역할도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운영 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말씀 드리면 이 서브우퍼를 잘만 활용하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저역 확장, 저역의 양감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피커를 교체하지 않으면서 이 사운드를 간단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지가 있고 그리고 밤에는 이게 막 초저역 이런 게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럴 때는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켜서 쓰고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운용할 때 좀 지혜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렐은 기존 것도 그렇고 좀 굉장히 단단한 그 콘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진동판이 이번도 이제 카본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메인 스피커는 그러니까 수지 계열 우퍼 진동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알루미늄이나 카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메인 스피커와 매칭을 좀 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렐만의 어떤 또 이제 그 장기일 수가 있는데요. 예. 얘는 흡사키가 가능해요. 특히 이 예. S 시리즈, 특히 이제 850의 전작인 S812는 이 소리샵 청담 매장에서 왼쪽 채널에 3개, 예. 오른쪽 채널에 3개하고 총 6개를 해갖고 흔히 이제 식스팩이라고 그랬는데. 시청을 한번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아주 반향도 컸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뒤에 보면은 하이 레벨도 그렇고 로우 레벨도 그렇고 출력 단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점퍼시켜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호사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 개인적으로 서브우퍼 좀 팁을 하나, 그리고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모노블록을 쓰시는 분들은 이 서브우퍼도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 두 대를 스테레오로 동원하시는 게 네. 논리적으로도 맞고 청감적으로도 맞다. 예.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렐의 신제품 S 시리즈 서브우퍼 2종을 소개를 해드리고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디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데 스피커부터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막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경우에 서브우퍼를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새로운 뭔가 업그레이드 팁으로서 서브우퍼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